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통 이슈 진단 시간에는 이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론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정체가 심한 도로 위로 단거리로 날아서 서류나 택배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실제로 드론의 활용도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드론이라는 것은 벌들이 웽웽거리는 소리, 나를 때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프로펠러 소리에서 유래된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드론의 전용 비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60에서 121m 사이 상공을 시속 111km 속도로 고속 비행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의 지정을 미국 항공우주국에 요청한 건데요. 네. 이와 함께 드론과 다른 물체 간의 충돌 방지 차원에서 121m에서 또 152m의 상공 사이에는 비행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드론이 날 수 없도록 이 정하는 완충 공간도 제시를 했고요. 네. 또 이와 함께 비행기체의 정교함을 높이는 안전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없었다면 지구촌 여행하는 게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네네. 새로운 IT 항공 기술이 택배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는 그런 시절도 열릴 수 있을까요? 예, 좀 미래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바라보고 또 기대해볼만 한데요. 예전에는 공공기나 고사포 미사일 연습의 표적이던 드론이요. 2013년 배송 서비스를 시연한 아마존에 의해서요. 물류 운송이라는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육지와 근접한 섬에 의약품 등을 긴급 배송할 수도 있고요. 또 산간 마을에도 긴급 물자 전달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편리성에는 반드시 안전부터 중시가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에서 배송 모습을 전하기 전에 드론의 역할은 고작해야 영상을 촬영하는 헬리캠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활용 범위가 커지면서 사고라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행인 것은 비행 제한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전문가용은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요. 또 비행 장소 며칠 전에 신고를 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로서는 안전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도 상대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 이어서 구글까지 원거리 고층 건물 배송에 나섰다고 하던데 네. 좀 안전이 확보돼 있는 드론이 생산이 된다면 좀 대중화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자율주행차처럼 특별 구역을 비행할 정도의 드론이라면요, 반드시 항공기에 버금가는 정밀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다른 드론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정교한 위성 항법 장치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온라인 비행 계획에 따른 제어와 통신, 컨트롤도 중요하지만요. 도심 위의 상공인 만큼 다른 드론이나 장애물을 감지하는 비행 위험 경고와 또 자율 회피 기능, 그리고 또 안전지대에 불시착할 수 있는 기능 등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자파 등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입력됐던 출발 지점 좌표로 되돌아오는 게 원칙이지만요. 네. 가끔씩 제멋대로 날아가서 추락하는 게 바로 지금의 드론 실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면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도심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네. 안전하게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 가동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 안전급으로 이렇게 봐도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물류교통에 이전부터 여러모로 사용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고에 의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인데요.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요, 전용 비행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처럼 정교한 제작의 안전 검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드론이 제작되기 위해서는요, 항공기술 접목은 필수고요.
이에 따른 가격 부담도 상대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되겠죠.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실제 그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서는요. 독일 루프트한자 그 항공기가 드론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요. 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진화 현장에 떠 있는 5대의 드론이 소방 헬기 진화를 방해를 했고 또 10대가 총탄이 실제 발사되는 드론을 띄우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드론의 그 이런 교통제어 시스템을 그 드론 비행기 모니터링 위치는 하늘이 지상이 아닌 네. 하늘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실탄이 발사되는 드론까지 등장했다면 단순히 충돌 사고와 다른 차원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도 드론을 이용한 운송 시범과 감시 운용을 시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고립된 이재민들에게 식품과 의약품 같은 재구호 물자 운송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이상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 추락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상공에서도 20m 상공에 무인 항공기 드론을 띄워서 민간 수상 구조대 상황실에서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한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네. 실제 운영도 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실증 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181억 원을 확보한 시가 항공 순찰용으로 제작 투입했던 5천만 원짜리 상당의 드론이 네. 이틀 만에 그 추락을 한 사고를 낸 건데요. 네. 해수욕장 상공을 날면서 그 피서객들을 관찰을 하고 또 위험 상황에서는 고무 튜브를 투하시켜주는 기능도 있다고 했는데 네네. 기체는 추락을 했고 곧바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을 방문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드론과 3D 프린터 산업의 중요성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생활에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다른 여타 보완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피서객들 안전을 위협하는 독성 해파리 출현이나 또 역파도 현상을 확인할 정도로 송출되는 화질은 깨끗했지만요. 네. 이렇게 추락을 한 건데요. 다행히 인파가 없는 곳으로 날아가 추락을 했지만은 배터리 방전 문제보다는 전자파, 특히 전기장과 자기장에 취약한 단점에다가 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할당 주파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치명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통신 주파수이다 보니까는 원격 제어 통신 충돌에 노출이 항상 되어 있고요. 또 항법 장치인 GPS까지도 전자파 영향에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 작은 드론이라고 할지라도 항공기에 근접하는 안전 기준의 제정이나 특정 주파수 할당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드론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직은 보완할 점들이 있는 만큼 차분하게 네. 정비가 된 후에 좀 실용화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